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 3곳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전 세계 기독 실업인의 축제 제12회 CBMC 세계대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우리 사회 약자인 장애인과 세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지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난항 끝에 선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김종생 총무 취임 감사예배에서 산하위원회 대표를 초청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 단체들이 연합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교단 소속 신학대학원 3곳의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해마다 이어진 입학생 정원 미달로 존립위기에 처한 신대원을 위해 교단이 구조조정에 나선 건데요. 학생 충원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해 감리회는 교단이 직접 학교 운영과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의 논의 과정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21년 감리회 신학대학교와 모건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교단 소속 3개 학교 신학대학원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신대원을 위해 교단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신학대학 및 인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건 비단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새 학교가 다 미달이니까 교단에서 이거는 도저히 어렵고 신학교를 통합하자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나로 통합될 신대원의 새 이름은 웨슬리 신학대학원입니다. 당시 결의 내용에 따라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존 새 학교를 폐교하고 새로운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학생과 동문들의 반발을 고려해 각 학교들은 지역별 캠퍼스 형태로 유지됩니다. 또 기존 운영 방식과 달리 통합된 신대원은 교수진과 학생, 교육과정 관리에 교단이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계속된 정원 미달로 입학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목회자의 자질 검증에도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해 교단이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건강한 목회자요, 역량 있는 목회자를 세우겠다는 일념 딱 하나입니다. 교수 관리, 학생 관리, 커리큘럼 관리, 이거를 교단에서.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교단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획일화된 목회자를 양성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교단 측은 운영 과정에 교단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뿐 신학교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감리교가 요구하는 목회자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게 교단의 입장이지 교단이 신학교를 완전히 통제하겠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감리회의 신학대학원 통합 추진안은 다음 주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개정을 거쳐 다가오는 제35회 입법의회 안건으로 최종 상정됩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웨슬리 신대원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어진 신대원의 정원 미달로 교단들마다 미래 목회자 양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신대원의 구조 조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 세계 기독 실업인들의 축제 제12회 CBMC 세계대회가 성료했습니다. 전 세계 회원국 중 유일하게 3번째 개최를 맞이한 이번 한국대회에서는 36개국 2,500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 일터 사역에 대한 소명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의 기독 실업인들이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회원들의 환송과 기념 모자를 전달받은 해외 CBMC 회원들은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CBMC 세계대회의 폐회식 현장입니다. 3박 4일간 진행된 대회는 36개국 2,500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모여 비즈니스 선교 모델과 직장 사역 노하우 등 일터 사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크리스 심슨 국제 CBMC 회장은 기독 실업인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일터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The fight cannot be done alone. You see, CBMC is the local body of Christ given to you to affirm and strengthen your identity.
해외 예배에 선 한국교회 총연합 이영훈 대표회장은 유혹과 풍요 속에서 돈이나 명성을 쫓아가지 않으려면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돈은 생겼는데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진행된 폐회식에선 4년 뒤 세계대회를 개최할 인도 CBMC에 대회기를 전달했습니다. 국제 CBMC는 이번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한국 CBMC에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한국 CBMC는 국제 CBMC와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물적, 인적 자원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 참여한 기독 실업인들은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의 방향이 뚜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CBMC는 앞으로 국내 직장인 선교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장애인과 새터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년간 힘써온 교회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들의 온전한 자립을 도와주는 방법이라 생각해 일자리 제공을 위해 꾸준히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능숙하게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전달합니다. 어려운 라떼아트도 손쉽게 만들어냅니다. 이곳 카페 풍경과 올리브 향기는 직원 절반이 장애인과 새터민으로 구성돼 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손님도 오시면은 항상 웃으시고 기분 좋게 일해서요. 밖에 경치도 좋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일하니까 좋습니다. 또 옆에서 동료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또 빨리 또 배울 수 있었고 탈북민이라는 또 그 존재만으로 또 많이 위축되지만 또 동료들이 많이 또 위로해주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만든 커피를 다른 분에게 이렇게 드렸을 때 그분이 그 얼굴, 웃는 얼굴하고 또 마실 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정성진 은퇴 목사의 뜻에 따라 지난 10년간 지역사회 약자인 장애인과 새터민을 돌보는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페, 급식 부자재 유통, 커피 제조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그동안 번 돈을 모아 독립한 이도 있습니다. 돈 받고 그다음 여기서 뭐 기술 배우고 하니까 좋아요. 자립을 시작하기는 됐는데 예전엔 누나랑 같이 살다가 여기서 돈을 번 돈으로 집을 구하고 혼자 살게 되었어요. 혼자 사니까 좋아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봉사자들이 느끼는 보람은 배가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 카페들은 그냥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음료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여기서 장애인과 새터민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된 그런 수익이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여기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 직원 절반을 떠나보내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수익 창출과 사회기여, 2마리 토끼를 잡는 건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새터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서 오는 뿌듯함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자리를 늘려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느끼는 기쁨은 저희가 맛볼 수 없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자립의 기초를 저희가 마련해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다른 사명임을 저희가 깨닫고 있기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출 확대를 위해 지난달부터 커피 제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두유통은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짝을 이뤄 일하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목표는 더 많은 장애인과 새터민에게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내년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난항 끝에 선출된 김종생 총무는 취임 감사 예배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1924년 설립돼 곧 100주년을 맞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김종생 총무 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인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자 세습 논란을 일으킨 대형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총무는 NCCK 100년의 여정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영성과 사회적 약자 옹호, 남북 평화를 실현하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가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라고 감히 고백합니다. 박수 받는 행사장보다는 고난의 현장에 다가가는 현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에는 NCCK 산하위원회를 초청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는 NCCK에 소속된 여성들의 차별 없는 참여 기회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위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NCCK 조직의 여성 참여 비율과 기회를 확대해서 여성, 남성 차별 없이 함께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세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도 현재 NCCK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청년들의 의사 참여 비율을 높이고 편하게 의견을 내는 자리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생겨나야 합니다. 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해 김종생 총무는 NCCK 14개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임기가 2025년 11월까지인 김 총무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경험과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 사무총장을 지내며 국내외 재해재난, 참사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교계에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전국 단체들이 연합해 지난 16일 학생 인권조례 폐지 전국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학페넷은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 경기, 인천 등 7지역의 조례 폐지 단체들의 연합으로 전국에 흩어진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경기도민연합 박종호 목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견을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폐지에 대한 지자체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며 하나 되면 폐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맹연환 상임공동대표는 학생 인권조례가 개정된 이후 교권 추락과 학교 붕괴 등 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나라와 교육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창립된 학페넷은 오는 24일 조례 폐지 촉구를 위한 집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성서고고학발굴단이 최근 이스라엘 텔라기스 남쪽 경사로에서 기원전 10세기 남유다 왕국 르호보암 시대 성벽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한국 발굴단이 같은 장소에서 세계 최초로 북쪽 성벽을 발견한 이후 두 번째 쾌거입니다. 이로써 남유다 왕국의 거점 도시였던 라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토기 조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국발굴단 단장 강후구 서울 장신대 교수는 텔 라기스 남쪽 경사면 지역의 가나안 시대 지층에서 너비 3m, 길이 20m가 넘는 거대한 건물이 발견됐고 르호보암 시대 지층에서 너비 4.5m 규모의 성벽이 발견됐다며 이는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시대의 주요 도시 국가이자 남유다 왕국의 주요 도시로 언급되고 있는 라기스의 실체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건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가 7월부터 시작된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의 일환인 공연예술 제작 전반에 대한 특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예술인 지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실력과 가능성을 겸비한 예술인들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괄을 맡은 극작가 최민아 교수는 창작 뮤지컬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획자, 홍보 전문가, 연출자와 무대 예술인들과의 직접적인 연계 교육 과정을 지원해 참가하는 재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 공연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 씨가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18일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최 씨가 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 둔기인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체포 직후 음주 측정과 가니시아 검사를 받았지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의 안전에 대한 점검과 안전 판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안전 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작한 점검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구조 개선서를 통해 설계하 중에 적정한지 등 구조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철근 위치와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설계 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고 검사 장비를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구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은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교사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교사들의 생활 지도를 넘어서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 수단이 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게 고도의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괴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했던 한의원에서 뇌파괴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면허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복지부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A씨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이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그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기꺼이 앉아서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UN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강제노동과 고문 등 인권 탄압에 대해 보고했으며 2011년 북한을 탈출한 김일혁 씨도 회의에 참석해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면서 더는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노동력 착취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며 황준국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핵 문제의 해결도 바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의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탄소 국경 조정제도 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 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전환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과 알루미늄, 비료와 전기, 시멘트와 수소 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가운데 실종자는 1000명이 넘어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행방불명된 주민 수가 1000명이 넘어 지금까지 최소 111명인 사망자가 현재의 2~3배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산불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와이 최대 전력회사인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송전선이 강풍에 끊겨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산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는데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낮부터 밤사이 많은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도 무더위 속에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과 제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아동복지법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가 최근 특수교사 A씨가 자폐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교권이 바로 서고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